6번째 과목입니다. 우리 항상 이런 얘기합니다. 시작이 좋으면 끝도 당연히 좋습니다. 단지 또 시작이 조금 부족했더라도 끝에서 잘하면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합격입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종합장이라 그러는데요. 첫 번째 101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 기준에 따른 일반건설공사 갑입니다. 그래서 갑을 있잖아요.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비율로 및 기초액을 오른 것이 공사 종류별 규모 안전관리 계산 기준을 한 번 더 복습을 한다면요. 우리는 항상 5억 원 미만과 50억 원 이상이 있어요. 그런데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일 때 비율이 있어요. 일반 건설공사 갑이니까 얼마예요? 비율이 1.86%고 기초액 얼마? 534만 9천 원입니다. 그러면 어디 있어요? 비율은 1.86이고요. 기초액은 534만 9천 원이 되겠어요. 그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표는요. 수시로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요. 이거는 우리 교재 6-10에도 잘 정의되어 있고 뭐 2016년, 16년, 17년 이렇게 계속 나왔지만 고용노동부 고시 2017-8로서 2017년 4월 10일 날로서 완전 개정된 내용으로 제가 수정을 해서 만들어 두었습니다. 102번입니다.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하는 경우에 대한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는 겁니다. 이동식 비계가 되겠습니다. 첫째,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하고요.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항상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작업 발판의 최대 적조 하중 얼마? 400kg이 아니고 이동식 비계는 250kg이 되겠습니다. 단 400kg 어디에 설치해요? 강간 비계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답은 3번이죠. 작업 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 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동식의 작업 발판 최대 적재 하중은 250kg 이하로 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 교재 6-103조 합격 날개, 합격 예측 및 관련 법규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103번입니다. 103번은요. 항타기 또는 항발기 건상용 와이로프의 절단 하중이 100톤입니다. 와이로프에 걸리는 최대 하중 얼마까지냐 그러니까 안전계수 최대 하중은 다시 안전계수분의 절단 하중을 하면 되겠죠. 통상 안전계수는 와이로프 걸리는 건상용 와이로프의 안전계수 얼마? 5로서 이거는 기억해야 되겠죠. 5분의 여기서 절단 하중이 얼마? 100톤이기 때문에 나누니까 20톤이 되겠습니다. 답은 얼마? 1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6-51쪽에 있지만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 와이로프 등 달기 규격의 안전계수로서 정해져 있습니다. 104번째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가설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가 3m 이내마다 최소 1.2m, 1.2m 이상의 너비를 가진 뭐를 설치해야 된다? 계단참을 설치하게 뭐로 되어 있어요?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계단의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했습니다. 계단 및 계단참은 500kg 이상의 강도를 유지해야 되고 폭은 1m 이상 요거죠. 높이가 3m마다 얼마?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쭉 가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05번입니다. 터널 지붕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해야 하는데 조립도에 명시해야 할 사항은요.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음 방법이라든지 또는 단면 규격 또는 재료의 재질 또는 재료의 구입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어디서 샀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KS품이냐 안 그러면 품질 표준이 되니 이걸 잘 사면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6-114쪽에도 있지만 우리 법의 36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건설안전기술은 건설안전공학의 내용보다는 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20문제 중에 때로는 20문제 다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18문제 이상이
항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나온다는 걸 꼭 아셔야 합니다. 106번입니다. 계속 법이죠. 강간 틀비개를 조립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틀리는 것은 옳지 않는 것이죠. 띠장 간격은 얼마냐고 하면 반드시 2m가 아니고 1.5m 이하로 설치하되고 틀렸어요. 벌써. 첫 번째 띠장은 지상부에서 3m 이하의 위치. 오늘 맞죠? 여기까지는.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 1.5m. 그러니까 여기 똑같은 거 틀렸잖아요. 이상 1.8m 이하로 한다는 거예요.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은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간으로 묶어 세운다는 거예요. 비계기둥 간의 적재 하중은요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01번에도 제가 강조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해설로서 1.5m 이상인데 2m 이하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첫 번째 띠장은 2m 이하. 이것은 우리 교재 역시 6-99쪽 되어 있지만 정보제공으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0조 강간비계 구조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016년부터 2016년, 17년 계속해서 출제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107번입니다. 작업 장소의 지형, 집안 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 속도를 미리 정하지 않아도 되는 차량계 건설 기계는 최대 제한 속도가 최대 시속 얼마 이하냐. 이거는 10km per hour로 하고 있습니다. 답은 2번인데 제한 속도를 정하지 않아도 되는 차량계 건설 기계 최대 제한 속도는 10km 시간당 10km 이하로 하고 있고요. 이것은 산업안전보건기준 제98도 제한 속도로도 나와 있고요. 우리 교재 6-24쪽이나 6-184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108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유의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설치할 방호장 연결을 옳지 않는 것인데요. 바로 포장기계는 헤드가드가 아니죠. 헤드가드는 어디에? 지게차에 설치하는 거고요. 포장기계는 진공포장기 대표 한자인데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초기는 날접촉 예방장치 맞죠? 원심기는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금속절자기는 날접촉 예방장치고 특히 요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지만 유해 위험 방지를 필요한 기계기구 6가지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산업안 시행령 별표 7에도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46조에도 정의되어 있습니다. 109번입니다. 집안조사의 간격 및 깊이에 대한 내용 옳지 않는 것입니다. 집안조사의 간격은 지측 상태라든지 구조물 급여에 따라 정합니다. 맞아요. 절토, 개착, 터널 구간은 기반하면 심도가 5에서 6m까지 한 적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2m까지 정도만 확인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틀렸어요. 지층이 복잡한 경우에는 기조상 간격 사이에 보안조사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조사 깊이는 액상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모래층 하단에 단단한 지지층을 조사해야 되고요. 그래서 집안조사의 간격은 우리 말인데 얼마냐 하면 기 집안암의 심도 2m까지만 확인하면 되겠고 우리 교재 6-5쪽에도 있고요. 2014년 5월 25일 문제 106번에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110번입니다. 보일링은요. 보일링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 지하 수위가 높은 모래 지반을 굴착할 때는 발생하는 현상이고요. 보일링 현상에 대한 대책이라는 공사기간 중 지하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 안 되죠. 반드시 이거는 깊이 해야만이 보일링을 방지할 수 있어요. 틀렸어요. 보일링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흙막이 보는 지지력이 저하되고요. 아랫부분 토사가 수압을 받아 굴착한 곳으로 밀려나와 굴착 부분을 다시 메우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일링이 방지에 대해 필터를 설치한다든지 차수비를 설치하고 흙막이 기능기 어떻게 깊게 해서 불투 수축까지 해야만이 보일링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약액 주입 등의 굴착면 고개를 한다든지 지하 수위를 저하시키다든지 또는 압성토 공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재 6-8의 합격 날개 합격 대책에 있습니다. 111번입니다. 철골 구조의 앵커 볼트 매립과 관련된 준수사항 중 옳지 않는 것이에요. 기둥 중심은 기준선이나 인적 기둥의 중심은 3mm가 아니고 5mm 틀렸어요. 벗어나지 않아야 되고요. 앵커 볼트는 매립 후에 수정하지 않도록 해야 되죠.
베이스 플레이트 하단은 기준 높이 및 인적 기둥 높이에서 3mm 이상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앵커 벨트 기둥 중심에서 2mm 이상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앵커 볼트의 매립 정도는 기둥 중심선이나 기준선 및 인적 기둥의 중심선 5mm 이상 벗어나지 않도록 했고요. 인적 기둥간 중심거리는 3mm, 그다음 앵커 볼트 기둥 중심은 2mm. 베이스 플레이트 하단은 기준 높이나 인적 기둥에서 3mm 이상 벗어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그림으로 제가 해설을 해 두었습니다. 112번입니다. 토사붕괴요. 토사붕괴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흙막이 지붕 설비를 구성하는 부지와 거리가 먼 것은 그래. 이것은 말뚝, 띠장, 버팀대인데 턴버커는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알아둘 것은 흙막이 지붕의 조립도 명시사항에는 판, 뚝, 버팀대, 띠장, 부재 배치, 치수 재질, 설치 방법과 순서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6-106페이지 합격 날개, 합격 예측 관련 법규도 있고 법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46조 조립도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13번은요. 5개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해 이탈 방지 장치를 작동 시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풍속 기준을 오른 것은 이거는 주행 크레인에 대해서 이탈 방지는요. 순간 풍속이 얼마냐 그러면 30m를 초과할 때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이거는 법에 있어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0조 폭풍에 대한 것은 우리 법으로 아예 명시를 해 두었습니다. 114번입니다. 114번은 비계, 갈로 안에 달비계, 달대비계, 말비계는 지어졌는데 비계 높이가 2m 이상 작업조 설치, 작업 발판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 옳지 않는 것이에요. 작업 발판 폭은 당연히 40cm 이상으로 하고요. 발판 제로는 틈은 3cm 이하가 돼야 합니다. 작업 발판은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고 넷째, 작업 발판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가 아니고 어떻게 둘이죠.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킨다. 틀렸어요. 답은. 또 작업 발판은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 다 몇 cm요? 40cm 이상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30cm가 있어요. 때로는 또 20cm가 있어요. 30cm일 때는 어떻죠? 스레이트 위에 작업실이라도 또는 선라이트 위에서 작업할 때는 30cm죠. 작업발. 또는 20cm는요. 비계의 높이가 얼마? 5m 이상인 것은 어때요? 바로 20cm를 한다. 이 작업 발판에 대한 것은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갈로속으로도 나올 수 있는 문제 되겠습니다. 뭐 쭉 여기에 작업 발판의 구조에 대한 내용이 전체 다 법에 있는 내용을 옮겨 놓았고요. 역시 합격 날개, 합격 예측에도 있고요. 우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6조 작업 발판의 구조로서 명쾌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115번입니다. 차량계 하용 운반기에 대해 하물을 적재하는 게 준수할 사항이 아닌 것은 다른 말 틀렸죠.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해야 돼. 맞는 말이죠. 둘째, 군용 운반차 또는 화물 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셋째,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해야 되고 차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이거는 윤이라는 말 나올 때는요. 사실 금속을 말하는 거예요. 금속. 그래서 이것은 이런 내용이 없어요. 차량계 하용 화물 적재 시 준수사항은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운행반차 똑같은 내용을 했고 답은 4번 되겠어요. 우리 교재 6-54쪽에도 있고 우리 법 산업안전보건기준은 제173조 또 적재시 조치 이거는 보면 알겠지만 하물에 그 적재하는데 무슨 사륜에 물론 타이어 같은 검사는 하겠지만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2017년 5월 7일 날 또 출제가 되었던 문제 되겠습니다. 116번입니다.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할 경우에 작업 발판의 최대 적재가 얼마? 바로 이동식 비계는 250kg. 첫 번째 101번 문제에서도 강조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시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이동식 비계 68조에 명시되어 있고요. 117번째 문제 되겠습니다. 지급 운반의 원칙으로 옳지 않는 것. 이건 지급 운반의 5원칙이라 그러게 돼요. 첫째, 연속 운반을 해야 돼요. 생산을 최고로 하는 운반생. 항상 우리는 뭐든지 최고입니다. 지금은요.
잘한다, 하고 싶다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죠. 그 분야에서 내가 잘하는 게 아니고 최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전문의가 돼야 돼요. 전문. 그래서 의사에게만 전문의를 붙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전문의 되는 것은 유일하게 산업안전지도사는요. 전문의를 말합니다. 전문의. 그래서 우리는 전문 자격증이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인데 산업안전지도사는 2015년 들어와서는 어려워지지 않았습니다. 기사 수준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고 여러분도 산업안전지도사에 한번 도전한다면요. 정말 평생 자격증만 갖고 있다면 의사는 뭐예요? 전문의. 특히 의사가 100살 때도 의사 면허증을 반납하면 안 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갖고 있으면. 갖고만 있어도 돈 되는 자격증, 정말 안전한 자격증이 산업안전지도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운반 작업을 집중화해야 되고요. 곡선 운반을 할 것 하면 안 돼요. 운반은 반드시 직선이고 연속 운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어요. 이것은 또 뭐 최대한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운반 방법도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118쪽입니다. 118쪽 아니고 118번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작업 물체가 떨어지거나 낙하 비례대한 거예요. 나락을 그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안전조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수직보호망을 설치해야 돼요. 방호선반 설치해야 돼요. 울타리는요, 통제구역이에요. 물건이 날아오는데 울타리 설치했다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답이 3번입니다. 낙하물 방지망 설치. 그래서 낙하 비례 방지 대책 5가지는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방호선방, 출입 금지구역, 보호구출. 요거야, 요거하고 똑같이 하냐? 그러면 그래 치면 답을 없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낙하 비례 방지 대책은 우리 실기 필답형도 나오지만 어디도 나와요? 작업형에도 출제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우리 법 제14조에 명쾌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119번입니다. 119번을 보니까 벌써 어디도 나오는 문제요. 우리 2과목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에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건설공사의 대상 사업장 기준으로 옳지 않는 거예요. 최대 지간 길이가 40m가 아니고 바로 50m 이상인 교량 건설 등의 공사에 적용하죠. 답은 1번이에요. 시상 높이가 31m 이상의 건축물, 그 다음에 터널 건설 등 공사, 길이 10m 이상의 굴착 공사가 되겠습니다.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 공사는 6가지로 이렇게 구성돼요. 이거는 실기 필답형에도 잘 나오고요. 또 이 내용은 금방 했죠. 인간공학에서도 나왔고 2017년 우리 8월 25일인데 26일인데 26일에도 기사와 산업기사 또는 인간공학에도 출제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20번입니다. 120번은요. 우리 6과목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120번은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 동바리의 구조 검토 시 가장 선행돼야 하는 그런 거푸집 동바리를 할 때 구조 검토에서 가장 선행돼야 할 게 뭐냐? 이거는 가설물에요. 작용하는 하중이에요. 외력의 종류예요. 크기를 가장 우선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반드시 작업해야 될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 동바 최우선 구조 검토 사항은 하중과 외력, 크기 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했어요. 2017년 바로 제3회 8월에 친 문제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이요 2018년 1회 반드시 안전한 합격을 할 수 있게 이 문제를 함께 했습니다. 다음에도요 새로운 문제가 있다고 그 즉시 여러분과 함께 해서 안전한 합격, 건강한 자격증, 부자 되는 자격증을 여러분 앞에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